저리 살찐 계집은 액을 부른다던데. 눈보라치는 길가에 풍채 큰 여인 하나가 쓰러진 사내를 업고 있습니다. 복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살이 두텁고 볼이 붉은 모습이었지요. 저런 계집이 어디서 왔을까? 흉년에 저리 살이 찐 것부터가 수상한데. 하지만 복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내를 업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례가 그 집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혼례도 없이 이름과 과거도 묻지 않고 말이지요. 저 계집,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마을의 의심은 커져갑니다. 하지만 복례는 묵묵히 일합니다. 여러 쌀자루를 혼자 지고 밭을 갈고 집안을 돌봅니다. 석 달 후 관아군사들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도망 노비를 찾는다.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쌀자루 속에서 발견됩니다. 숨겨둔 문서가. 이것은 영모 사건의 증거가 아니냐? 과연 풍채 깊은 며느리 복례는 누구였을까요? 왜 쌀자루 속에 문서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복을 가져온 것일까? 액을 가져온 것일까요? 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평안도 변방의 눈 잦은 고을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년 흉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들판은 황폐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느라 독촉이 심했고 견디지 못한 노비들이 도망쳤습니다. 관아에서는 도망 노비를 잡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살기 팍팍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버텼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고을에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씨 노파와 그의 아들 윤서방이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병약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길은 금방 하얗게 덮였습니다. 윤서방은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약재를 사러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져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윤서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복례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복례는 떠돌이 상민 여인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살집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풍채가 컸고 볼은 붉었으며 숨결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살찐 계집이 어디서 왔을까? 흉년에 저런 몸이라니 수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복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했고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강했고 책임감이 깊어 보였습니다. 복례는 쓰러진 윤서방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윤서방을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위험했습니다. 복례는 윤서방을 업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윤서방을 업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복례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른이 어느 댁 분이십니까? 저분은
윤서방이구먼. 어디 사십니까? 저기 오막살이가 보이지 않소. 저기요. 복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최씨 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여인이 아들을 업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서방이가. 어서 들어오시오. 복례는 윤서방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최씨 노파가 아들을 살폈습니다. 서방아, 정신 차려라. 윤서방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다행이다. 정신이 드는구나. 최씨 노파는 복례를 보았습니다. 은인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씨 노파는 복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풍채가 큰 여인이었습니다. 흉년에 이런 몸이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었으니 함부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떠돌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갈 곳은? 없습니다. 최씨 노파는 난처했습니다. 머물게 해주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오. 복례는 방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일까? 다음 날 복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최씨 노파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습니다. 신세를 졌으니까요. 복례는 밥도 지었습니다. 많지 않은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최씨 노파와 윤서방은 감탄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구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최씨 노파가 따로 내쫓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복례는 궁핍한 집안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힘이 세서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 뭔가 이상해. 흉년에 저렇게 살이 찐 게 말이 되나.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저리 살찐 여인은 액을 부른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씨 집안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최씨 노파는 걱정했습니다. 복례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단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복례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노파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복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최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례가 최씨 노파를 찾았습니다. 노파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복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삼아 주십시오. 최씨 노파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겠습니다. 윤서방도 듣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병약한 몸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과거도 모르시는데 괜찮습니다.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최 씨 노파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집안일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아들은 병약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과거를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너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하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최 씨 노파는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복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좋다. 최 씨 노파가 결정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름도 묻지 않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복례는 깊이 절했습니다. 윤서방도 받아들였습니다. 복례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하룻밤의 결정이었지만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혼인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고 과거를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최 씨 노파가 말했습니다. 혼례는 생략하자. 하지만 약조는 해야 한다. 세 사람이 방에 앉았습니다. 최 씨 노파가 말했습니다. 복례야, 너는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다. 예. 과거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 하겠습니다. 윤서방을 보았습니다. 서방아, 너는 복례를 아내로 맞이한다. 예, 어머니. 그녀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 하겠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물 한 잔과 밥 한 그릇이었지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혼례였습니다.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례와 윤서방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윤서방이 병약했고 복례도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복례. 예. 고맙소.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집안에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었지요. 최 씨 노파는 방 밖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될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혼례도 없이 며느리를 들였대. 저 살찐 계집을 말이야? 애기 들어올 거야. 하지만 최 씨 집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떠돌이 무당이 왔습니다. 이름은 월심이었습니다. 나이는 50쯤으로 보였습니다. 굿을 하며 떠도는 무당이었지요. 월심은 최 씨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월심은 복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요, 그저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소. 복례는 물을 떠왔습니다. 월심은 물을 마시며 복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댁의 이름은 복례입니다. 좋은 이름이요. 고맙습니다. 월심이 최 씨 노파도 나왔습니다. 무당님, 무슨 일이십니까?
노파님, 댁은 복을 들이셨습니다. 복이요? 예, 이 집의 살은 많되 그 살이 곧 복주리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월심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몸이 애기 아니라 복입니다. 살이 두터운 것은 풍요의 상입니다. 앞으로 이 집은 나아질 것입니다. 최 씨 노파는 반가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시련입니까? 월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명심하십시오. 며느리를 믿으십시오. 월심은 떠났습니다. 복례는 불안했습니다. 저 무당이 알아챈 걸까?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노파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복례야, 무당이 복이라 했구나. 예, 잘 될 거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 씨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례가 나섰습니다. 제가 품팔이를 하겠습니다. 품팔이라니? 관아에서 인부를 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괜찮습니다. 복례는 관아로 갔습니다. 창고에 쌀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남정네들도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복례는 해냈습니다. 쌀자루를 혼자서 여러 개 날랐습니다. 힘이 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여인, 힘이 장사구나. 보통이 아닌데. 복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최 씨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쌀을 사십시오. 복례야, 고맙구나. 최 씨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방도 감동했습니다. 복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례는 계속 품팔이를 했습니다. 매일 쌀자루를 날랐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노파와 윤서방은 행복했습니다. 정말 복례가 복을 가져왔구나. 집안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과묵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윤서방은 궁금했습니다. 복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방이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복례가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서방은 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복례는 방에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놀라 숨었습니다. 복례가 글을 안다고? 복례는 책을 읽을 뿐 아니라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갈하고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양반가 교수의 글씨 같았습니다. 윤서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례는 보통 상민이 아니다. 복례가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윤서방은 방에 들어가 책을 보았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복례가 쓴 글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복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저녁이 되어 복례가 돌아왔습니다. 윤서방은 물었습니다. 복례, 당신은 그를 아시오? 복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보았소? 복례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예, 압니다. 어떻게 배웠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말하면 위험합니다. 윤서방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표정이 심각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묻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윤서방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복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정이 쌓여갔습니다. 윤서방은 병약했지만 복례를 아꼈습니다. 복례가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물을 떠주었습니다.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복례,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당신 몸이 걱정이오. 복례는 감동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복례도 윤서방을 돌보았습니다. 병수발을 정성스럽게 들었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윤서방의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복례의 정성 덕분이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눈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우물로 물을 길러 가는 길이었지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복례와 윤서방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서방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로맨스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한 로맨스였지요. 최씨 노파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복례와 윤서방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 예,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길 잘했소.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길 잘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군사들이 마을에 왔습니다. 도망 노비를 색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집을 조사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복례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잡힐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최씨 노파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복례야, 숨어 있거라. 예. 복례는 방 안쪽에 숨었습니다. 군사들이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최씨 집에도 왔습니다. 이 집에는 누가 사오?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보자. 최씨 노파는 당황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봐야 한다. 군사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복례가 나왔습니다. 저입니다. 군사들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복례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 고을입니다. 정말이냐? 군사들은 의심했습니다. 복례의 풍채가 특이했기 때문이었지요. 확인해야겠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 복례는 긴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를 잘 모릅니다. 거짓이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례를 감싸준 것입니다. 복례는 여기 사는 사람이요. 어릴 적부터 알았소. 거짓말이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군사들은 떠났습니다. 복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최씨 노파와 윤서방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복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영모 누명으로 멸문당한 집안의 피입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모라니. 복례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는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청렴했고 백성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부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영모로 몰았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형당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유모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최씨 노파와 윤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말입니다. 무슨 증거요? 복례는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쌀자루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문서였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윤서방이 문서를 보았습니다. 한문으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탐관오리들의 부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최씨 노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찐 것이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살을 찌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원래는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살을 찌웠습니다. 윤서방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풍채가 큰 것이었구나.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긴 것이. 하지만 최씨 노파는 복례를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며칠 후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도망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윤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언을 올리겠습니다. 상언이라니? 임금께 직접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윤서방은 걱정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오? 죽을 것입니다. 복례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윤서방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소.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은 제 아내요. 함께 해야 하오. 복례는 감동했습니다. 최씨 노파도 말했습니다. 나도 돕겠다.
노파님, 너는 이제 내 며느리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언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복례는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상언문을 썼습니다. 정갈하고 논리적인 글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복례는 관하로 갔습니다. 상언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관아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언을 올리려 합니다. 상언,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복례를 쫓아냈습니다. 복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격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격쟁은 임금이 행차할 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각오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복례는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복례를 막았습니다. 물러서라. 하지만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임금이 행차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다 하옵니다. 데려오라. 복례가 임금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복례는 상언문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자가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상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로다. 즉시 조사하라. 명이 내려졌습니다. 복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만들었습니다. 복례를 영모의 잔당으로 몰았습니다. 복례는 체포되었습니다. 복례는 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최씨 노파와 윤서방은 절망했습니다. 복례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윤서방은 무력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을 탓했습니다. 최씨 노파도 울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집안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관아에서 집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영모 연루자의 재산이라는 명목이었지요. 최씨 노파와 윤서방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옥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례는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믿었습니다. 임금께서 문서를 보셨다면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례의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부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10년 전의 영모 사건도 재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복례의 아버지는 무고했다는 것이 말이지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 내가 올린 문서는 진실이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탐관오리들의 죄가 모두 밝혀졌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무죄임이 밝혀졌다. 복례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탐관오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복례는 분노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질 신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과 맞서야 한다. 복례는 각오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더라도 말입니다. 암행어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로다. 며칠 후 대질신문이 열렸습니다. 복례와 탐관오리들이 마주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이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영모의 잔당입니다. 하지만 복례는 침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복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출처를, 내용을, 그리고 진실을 말이지요.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었지요. 대질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들을 추궁했습니다. 복례의 아버지를 영모로 모른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증거가 있다. 암행어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었지요. 이것은 내희들이 주고받은 서신이다. 영모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탐관오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탐관오리가 무너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조작했습니다. 다른 탐관오리들도 무너졌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복례의 아버지는 무죄다. 그리고 탐관오리들은 영모 조작죄로 처벌한다. 파직하고 유배 보낸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복례는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이었지요. 윤서방이 달려와 복례를 안았습니다. 복례, 저는 괜찮습니다. 최 씨 노파도 울었습니다. 잘했다, 복례야. 정말 잘했다. 마을 사람들도 복례를 감쌌습니다. 복례를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이해합니다. 힘없는 백성과 권세가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복례의 용기가 이긴 것입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복례의 아버지는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파직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엄한 처벌을 받았지요. 복례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례,
내 신분이 회복되었다. 신분이요. 내 아버지가 관리였으니 너도 양반의 딸이다. 하지만 저는 복례는 망설였습니다. 양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좋았고 이 가족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정말이냐? 예, 저는 윤서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최씨 노파님의 며느리입니다. 이것이 제 자리입니다. 암행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을 따르겠다. 복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씨 노파와 윤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야.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복례가 살을 찌운 이유도,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도, 쌀자루 속에 문서를 숨긴 이유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무당 월심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 집에 살은 많되 그 살이 곧 복주리로다. 복례의 풍채는 정말로 복이었던 것입니다. 복례의 과거도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에게 사과했습니다. 복례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조정에서 포상이 내려왔습니다. 복례에게 논과 씨앗이 주어졌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농사를 지으십시오. 최씨 집안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복례는 감사했습니다. 모두 임금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지요. 복례와 윤서방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최씨 노파도 복례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례는 받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윤서방도 함께 일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지요. 최씨 노파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싹이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곡식이 익었습니다. 첫 수확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보람찼습니다. 우리가 키운 곡식이다. 세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나눴습니다. 복례는 남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복례의 영향이었습니다. 복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지요. 배움이 퍼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례는 정말로 복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쌀자루를 지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풍채는 컸습니다.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방이 말했습니다. 복례, 당신은 정말 복덩이였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오고 나서 모든 것이 좋아졌소. 집안도 마을도 제 몸도 말이오.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최씨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복례야 고맙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정말 복이었다.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였구나.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몸집이 아니더군요. 그 몸으로 무엇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당신은 그 몸으로 진실을 지켰소.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소. 복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을, 쌀자루를 치던 날들을, 옥에 갇혔던 두려움을.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추억이었지요.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풍채 깊은 며느리가 남긴 따뜻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는 진짜 복을 가져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례는 10년을 숨어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마침내 정의를 시현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복례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진짜 복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